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저렴한 제품이 상위의 더 비싼 제품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 있는가, 혹은 더 비싼 제품이 어떠한 경우에 더 하위 제품, 더 저렴한 제품보다 성능이 더 떨어질 수 있는가.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객관적으로는 특히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는 더 상위의 제품이 무조건 성능이 더 객관적으로는 더 좋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더 저렴한 제품이 더 비싼 제품이거나 상위의 제품보다 더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의뢰 많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특히 오디오 쪽에서는 뭐 스피커나 앰프, 뭐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공간에 따른 변수, 이런 다양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저렴한 제품도 매칭을 잘 해서 세팅을 잘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제품보다 더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상위의 제품이 어떠한 경우에 돈값을 못하는 하위의 제품보다 더 음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피커는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전형적인 하이엔드급 스피커인 포칼 소프라 2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포칼 소프라 2보다 좀 더 구동이 쉬우면서 가격이 더 저렴한 칸타 2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기 때문에 다소 어떻게 보자면은 뭐 결과가 뻔한 거 아니냐, 당연히 더 같은 브랜드의 상위 제품이 당연히 더 성능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 상위 그레이드의 제품이 성능이 더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칭이 뭔가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간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앰프가 구동을 제대로 못 시켜줬거나, 그 스피커를, 그런 경우에는 뭐 기대하는 만큼 음질이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칭되어 있는 앰프가 구동력, 그 해당 스피커와 매칭이 잘 맞고 구동이 잘 될 때는요, 앰프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음악성, 앰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음색까지도 그 매칭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발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동이 잘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오디오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를 한다. 본연에 가지고 있는 매칭된 기기들의 본연의 성능이 나와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저 두 가지 스피커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과연 무조건 더 비싼 기기가 더 좋은 음질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한 단계 아래급의 저렴한 제품인데 음질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장점이 있는가, 단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재생한 곡은 크로스오버 현악 4중 밴드인 본드가 연주한 듀얼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제 저음 테스트를 할 때 종종 사용하는 곡인데요. 스피커와 앰프와의 관계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스피커가 제대로 구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스피커에서 제대로 된 오디오적인 특성이 잘 나와주고 있느냐 안 나와주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이 극대화가 되는, 그러면서도 높은 대역과 강력한 중저역이 함께 동시에 같이 나오는 음악을 재생을 해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리가 상당히 스피드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빠른 대역의 사운드와 느린 대역의 사운드가 동시에 교차되면서 이렇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앰프가 얼마만큼 그 스피커를 통제를 잘하고 있고, 그 스피커가 얼마만큼 그런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런 복잡한 연주의 음악을 잘 재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음악입니다. 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음질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악이 필요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녹음해서 들려드리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능하면 볼륨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데시벨 측정기를 이용해가지고 핸드폰에 나와 있는 참고 자료로 나가게끔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데시벨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실제적인 볼륨은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말을 했을 때 소프라2는 왠지 볼륨을 더 올리고 싶은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가 이런 곡을 재생을 했을 때 중고음의 선명도와 중저음의 다이나믹을 동시에 잘 표현해 주는가, 그거를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음악 자체를 감상하지 말고요. 소리의 특성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 소프라2가 더 무겁고 더 큰 기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음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죠. 더 웅장하게, 깊이감 있게, 더 중량감 있게. 근데 저음에서 중요한 거는요, 절대로 저음의 양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음에서 중요한 거는요, 딱딱딱딱 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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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재생이 되는데, 이 타이밍이 0.01초만 늦어져도 그게 느껴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곡이 익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저음이 번져요. 그 저음이 번지고 흐리멍텅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구동이 안 되는구나, 끝나는 거예요. 비슷한 음역대를 재생하는 음악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 첼로 음악이라든지 뭐 더블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북소리라든지, 특히 중저음에서 이렇게 중량감은 있는데 번지게 되는 공간을 또 때려요. 그러면 또 번져요. 그 번지는 사운드는 중고음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답답하고 더 스피드감이 떨어지는 사운드가, 멍청한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최첨단 하이엔드 스피커라는 게 저음은 왜 이렇게 느려 터지고 중고음은 답답하냐,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매칭이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칸타2 사운드를 들어보세요. 칸타2 사운드는 저음의 탱글탱글한 느낌이나 탄력감은 왠지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중고음도 좀 더 맑게 느껴지고,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앰프의 구동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스피커를 구동시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소프라2가 훨씬 더 고성능이에요. 고성능. 근데 고성능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프라2는 더 강력한 앰프를 매칭을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그런 설명은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소프라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소프라3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국내에 많아서, 그러면 소프라3에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소프라2하고 소프라3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비싼 스피커를 사서 구동을 못 시키는 것보다는 저렴한 스피커를 사서 구동을 제대로 시킨 게 음질은 더 나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만큼 스피커를 구동을 시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Put it down, then I pick it back up. Praying for your name to pop up. Telling m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me. No matter how high I hope, no matter how much I want, no matter how
sleep, I'm scared to dream. I'm remembering everything that you said to me when I was yours and you were mine, and I didn't have to wait all night for you to call me. You've taken all the time you need. If I love means anything, baby, please call me. Put it down, then I pick it back up, praying for your name to pop up, telling m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me. No matter how hard I hope, no matter how much I want, no matter how bad I'm broke, you still don't call me. You've taken all the time you need. If I love means anything, baby, please call me. Can't sleep, I'm scared to dream. I'm remembering everything that you said to me when I was yours and you were mine, and I didn't have to wait all night for you to call me. You've taken all the time you need. If I love means anything, baby, please call me. 여성 재즈 보컬을 재생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곡이긴 합니다만은 포칼에서 재생하기에는 좀 난해한 곡인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소프라 2에서 먼저 재생을 하고 칸타 2로 바꿨는데 칸타에서 들리는 소리가 목소리가 좀 더 깨끗하고 맑게 들리지 않나요? 섬세하게, 초롱초롱하게, 촉촉하게 들리죠. 이 저음의 울림이 있는 재즈 음악 같은 경우가 은근히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저음이 뭉쳐요. 저음이 엉켜가지고 부밍이 발생을 해요. 두 스피커 다 저음이 약간 엉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소프라 쪽이 좀 더 소리가 좀 뭉치는 듯한 느낌이고, 칸타로 재생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칸타 쪽은 어느 정도 약간 탄력감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퍼짐에 가까운 반면, 소프라 쪽은 너무 소리가 좀 약간 축 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소프라는 나쁜 스피커고 칸타가 더 가격은 싼데 소프라보다 더 좋은 스피커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렴한 제품이 더 좋을 수 있는 상황, 그거에 대한 맞춤 영상이에요. 저라면은 그 소프라 시리즈에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한 방에 무조건 끝내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번 한 방으로 무조건 끝이다 라고 하면, 저는 노바 앰프는 좋은 앰프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나는 노바로 무조건 그 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소프라 2보다는 칸타 2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냥 칸타 2하고 매칭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나는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소프라 시리즈를 구매하시는 게 맞고, 나는 이번 한 번으로 그냥 무조건 좋은 사운드로 완성을 시켜야 돼, 그러면 칸타 2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기로는 방금 재생한 단순 여성 재즈 보컬 음악에서도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딱 들어보기만 하더라도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좀 더 칸타 2 쪽이 좀 더 생글생글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투명하게 느껴지죠. 좀 더 잘 들리고.
그런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재생을 해봤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인데요. 이 곡은 굉장히 웅장한 저음도 나올 뿐더러 굉장히 섬세하고 영롱한 피아노 소리도 함께 나와주기 때문에 종종 테스트곡으로 사용하는 곡입니다. 소프라 시리즈가 클래식 음악에 완전히 특화된 스피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클래식 듣기에도 준수한 스피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매칭을 잘하면 클래식에도 당연히 좋습니다. 소프라 시리즈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깔래야 까기가 힘들어요. 가격을 너무 낮게 판매를 하니 이거보다도 더 낮은 가격의 앰프를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의 그레이드는 이만한 애인데 가격을 이렇게 싸게 판매를 하니 앰프 매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앰프를 약하게 물릴 거면, 앰프에 투자를 많이 못할 거면 오히려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다. 기왕이면 무조건 더 비싼 스피커, 기왕이면 더 큰 스피커, 기왕이면 더 무거운 스피커, 그게 무조건 좋은 사운드를 보장해 주지를 않는다고요. 이 오디오라는 취미 자체가 당장의 음질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당장의 음질이 안 좋아야 톤을 계속 쓰게끔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스피커 일단 매겨 놓으면은 앰프를 또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러 오기 때문에 알아서 다시 또 투자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경제순환이 되고 오디오 샵에서 부가가치에 도움이 되고 사지 말라고 해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 스피커를 매겨 놓으면은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다지 추천하진 않습니다만 계속 중복 투자하고 제품 앰프 바꿀 때마다 감가상각되고 그런 거를 원치 않으신다면은 구동하기 쉬운 스피커를 선택하시라고요. 소프라 2라고 해서 네임 오디오 유니티를 매칭을 해서 음질이 나쁘냐? 좋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볼륨을 많이 올려야 돼요. 볼륨을 올려주면은 괜찮아요. 클래식이 됐든 무슨 뭐 힙합이 됐든 뭐 저음이 빵빵하게 나오는 음악이 됐든 내지르는 음악이 됐든 볼륨을 시원스럽게 올려주면은 그게 해소가 돼요. 뻥 뚫려요. 근데 모든 가정이 그렇게 볼륨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볼륨을 더 안 올려도 좋은 상태가 매칭이 딱 맞는 상태다. 그게 이상적인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 가정 환경처럼 천정은 낮고 공간은 좁고 다른 집 눈치 봐야 되는 아파트 같은 환경에서는 구동이 쉽고 반응력이 좋아야 작은 볼륨에서도 모든 소리가 다 잘 들리고 유연하고 매끄러운 거예요. 볼륨을 올려서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오디오는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힘들어요. 무조건 고성능이 아니고 무조건 고가 제품, 무조건 유명한 제품, 무조건 플래그십이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 스피커에서 해당 스피커에 제대로 된 성능을 만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족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왕이면 매칭을 잘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내 공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걸 목표로 미리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소프라 2가 칸타를 넘어서는 사운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테스트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앰프를 바꿔야겠죠?
다르죠. 차원이 다른 사운드가 나오죠. 이 정도는 되어야 진짜 소프라 2가 좋구나. 역시 소프라 2가 좋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사운드는 들어줘야. 다른 장르는 안 들어봐도 됩니다. 지금은 앰프의 성능이 뛰어나고 매칭이 서로 잘 맞고 서로 타이밍이 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볼륨을 올려도 저음이 번지질 않아요. 심지어는 아까 안 들렸던 음악 초기에 뷰큐뷰큐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 쫀득쫀득한 사운드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온다는 것은 소리가 너무 경직돼서도 안 되고 너무 단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자체 네트워크 모듈도 재생한 겁니다. 딱 저것도 올인원이에요. 저것도 올인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운드가 좋아요. 저 앰프를 쓴다라고 해서 모든 사용자가 다 이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 공간이 다르니까. 공간이 다르고 볼륨이 다르니까. 제가 다 녹음해놨거든요. 볼륨 측정기 녹화까지 다 해놨어요. 실제 실측을 하면서 볼륨 측정기로 볼륨이 변화되는 거를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근데 84dB까지 나와요. 84dB이면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틀 수 없는 볼륨이에요. 그러면 82dB에서 84dB까지 유지하면서 볼륨을 올려줬으면 좋은 사운드가 나와야죠. 그 이상 볼륨을 얼마나 더 올립니까? 이게 오디오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알려드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쪽이 좀 더 좋게 들려주면은 무조건 이쪽이 좋은 줄 알고, 이쪽은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고, 이쪽이 또 좀 더 좋게 해주면 또 이쪽이 완전히 쓰레기 취급당하고, 완전히 뭐 아니면 도예요. 저는 항상 매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쁜 게 항상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느끼셨겠지만은 소프라가 항상 좋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소프라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내가 쉽게 내 환경에서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 것인가. 무조건 비싼 것만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끝내버리면은 그럼 노바는 별로인 앰프냐, 노바는 무조건 저렴한 스피커에만 매칭을 해야 되냐, 그렇게 또 마무리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바만 가지고 노바에 정말 어울리는 스피커 세트 매칭, 그것도 제가 뭐 스피커 한 5개 매칭해가지고 다 안내해드리고 들려드릴 수 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노바에 딱 스피커 하나만 매칭을 더 해가지고 오히려 노바 가격 대비 월등히 더 좋은 사운드도 만들 수가 있다. 그거를 딱 한 번만 들려드리고 또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L300도 유니티 노바로 매칭을 해서는 저음이 완벽하게 뚝뚝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을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매칭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이렇게 비교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각 제품들의 최고의 상태로 들려드린 게 아니에요. 유니티 노바가 좀 답답한 음을 내는 앰프인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구나.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음을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정보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플레인지 채널의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